예, 코스피가 오랜만에 이제 강한 흐름들입니다. 코스피 2600을 넘어서 27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지금의 상황은 상승에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이제 가는 초입일까? 오늘 궁금증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모시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시황해설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네, 2600을 올라서면서 강한 흐름입니다. 앞으로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인데 중국에서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쓰셨어요. 그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글로벌 증시에 이제 트럼프 관세 폭탄 관세 전쟁이 이제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또 뭐 자동차나 의약품 이런 데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상당히 뭐 이제 그걸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뭐 내성이 생긴 건가요?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상호관세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공약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보편관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상호관세라는 거는 역시 이제 보편관세보다는 좀 순화된 형태라고 좀 보여지고 여전히 그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한국 주식시장이나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FTA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호관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희의 피해가 좀 덜할 수 있다. 걱정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좀 내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단계별 그 예상도를 유진투자증권 자료 1단계 뭐 멕시코, 캐나다, 마약 이민, 펜타닐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을 했었고요. 2단계에서 불공정 무역, 지금 말씀하신 상호 관세 이런 걸로 뭐 중국의 1차 타겟, EU, 뭐 기타 신흥국, 그다음에 철강 반도체 제약 이런 쪽도 이제 언급이 돼서 2단계에서 3단계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알고 소화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전체적으로 옆으로 횡보 국면인데 어제는 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AI 중심,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혹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AI 중심일 텐데, 네. 좀 그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이 약간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예전 같으면은 뭐 미국 시장, 특히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을 M7 종목들이 거의 뭐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면 사실 최근 들어서의 어떤 M7 흐름은 굉장히 예전하고 좀 많이 좀 다른 모습인 걸로 보여지고 네. M7 내에서도 굉장히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외의 종목들, 그다음에 미국 테크 섹터 내에서도 약간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활발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미국 시장도 예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AI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AI 모멘텀이 M7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테크 업종들, 약간 중소형 업체들로 좀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도 사실 최근 2년간 오른 건 특별히 작년에는 7개 종목이 사실 간 거잖아요. M7. 그리고 나머지 493개 S&P 500에서 그랬는데 그 구도가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강화되지는 않고 좀 가게 되면 같이 확산해서 가는 흐름들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신 거군요. 오늘 중국 얘기를 처음에 주제로 드렸는데 중국을 좀 주목하자면 중국 지수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뜨겁나는 싶습니다. 작년 가을에 사실은 저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한번 돌려놓은 적이 있잖아요. 한 30% 올랐었는데 이후에 좀 조정이고요. 중국의 흐름들, 중국을 주목하자고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특히 이제 딥시크 때문인데요. 네. 딥시크가 저희 이제 좀 파장을 일으킨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설 연휴 때 그때였는데 그때 이후에 홍콩에 상장된 홍콩에 상장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딥시크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가 조금 안 되게
굉장히 좀 잠잠하게 완만하게 상승한 거에 비해서 홍콩 항생 지수, 그다음에 홍콩 항생 테크 지수는 거의 이제 10에서 15% 이상 주가가 좀 올랐고, 예. 뭐 개별 종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샤오미, BYD,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거의 15%에서 20% 가까이 오르면서, 물론 뭐 되게 짧긴 합니다만은 이런 국면에서 미국의 M7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의 M7에만 돈이 집중이 되고 주가도 그쪽 중심으로만 좀 갔었는데, 이 중국의 딥시크로 인해서 미국 중심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 쪽, 그다음에 뭐 중국이든 홍콩이든 유럽이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국으로 약간 또 좀 관심들이 좀 분산되어지고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홍콩에 상장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어떤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연초 이후에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의 우선주의라고 막 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던 거에 비하면은 그런 어떤 우려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도 상당히 좀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자기네들만 어떻게 보면 혁신을 독점한다는 인상들을 그동안에 주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완화시켜주면서 다른 시장에게 어쨌든 좀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중국 상해 종합지가지수로만 보면 올 초에 뭐 그렇게 강하진 않다고 했는데 홍콩 항생지수를 보니까 다르네요, 그죠? 완전히 네, 작년 가을에 고점까지 급등을 해가면서 가고 있고요. 마윈이 이제 복귀한다. 시진핑 주석이 초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악수하고 그러면서 딱 알리바바를 봤더니 미국 알리바바 ADR도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그런 걸 반영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중국 시장에 투자하자는 의미는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미국 이외 다른 시장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의 기대치에는 사실 좀 못 미쳤는데, 의외로 또 중국이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 경기나 기업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심각한 어떤 경기 위축 국면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 2,600, 2,700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고요. 외국인은 아직까지 사실 움직이지 않지만 기관, 연기금의 매수세로 이제 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증권사에서 시각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무님 시각은 어떠세요? 우리 뭐 상반기나 연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 예, 저희는 그 작년보다는 분명히 이제 흐름들이 좀 나아질 걸로 좀 예상을 좀 했었고,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코스피 하단을 2,350에서 2,850으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상단은 2,850으로.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금의 어떤 이익의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 한국 시장이 지금 많이 좀 조금 올라갔긴 했습니다만은 뭐 2,800 밑에서는 여전히 좀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주가의 흐름은 그 다음에 어떤 변수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 적어도 뭐 2,800 밑에서는 어쨌든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어쨌든 작년에 벌어졌었던 다른 시장들 간의 괴리를 생각하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직 미국으로만 들어가던 돈들이 다른 곳에 눈을 좀 돌리기 시작했다. 그게 딥시크가 준 어떤 효과라고, 그죠? 말씀하셨었잖아요. 나비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전망이 좋고요. 2025년의 핵심 키워드로 자막에 보니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대기업의 구조조정, 자원 재배치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트라우마처럼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관심들이 좀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대외적인 여건들이 좀 나쁘다 보니까 올해 저희 한국 기업들에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좀 구조조정이나 자원의 재배치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 올해 기업들이 엄청나게 뭐 큰 성장을 이루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는 쪽의 어떤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어떤 그 수익성을 좀 더 강화가 시키면서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하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구조조정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정리하고 쓰러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을 재배치하면서 되는 쪽으로 대기업들이 역량을 모으고 그 산업 섹터에 뭐 예를 들면 뭐 AI든 로봇이든 인공지능 그쪽이 이제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네,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섹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러면 좋아진다면 어디에 집중할까인데 첫 번째로는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방산, 조선 로봇 이런 쪽이 꽤 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는데요. 이쪽 섹터는 계속 좋을까요? 네, 저희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네. 이런 흐름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이제 좋은 이유는 물론 뭐 조선이나 방산처럼 이 트럼프의 정책이나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와 같이 맞물린 측면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실적이나 방향성이 확 위에 어떤 상방이 열리려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자체 그다음에 어떤 뭐 실적이 자체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각계 개별 산업이나 어떤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이 강한 이런 쪽으로 자금이나 어떤 방향이 조금 더 쏠릴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져서 전체적으로는 좀 강했던 업종들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을 좀 유지를 할 걸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이런 쪽에서 뭐 조선 기자재 또는 약간 좀 그런 소재나 부품 쪽으로 좀 관심들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계기는 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소위 트럼프 수혜 업종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반대편에 있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아직까지 눌려 있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은 오히려 이제 악재가 현실화되면 뭐 오를 가능성 아니면 여전히 좀 부진할 개연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아마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악재를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25%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게 영향을 주는 거를 확인하는 시점, 즉 2분기 중후반 정도부터가 그래도 좀 악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에 대한 예상치들이나 기대치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현실화될 건지는 아마도 적어도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에 좀 가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네. 자동차나 2차 전지 쪽은 올해 2분기 이후인 하반기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업종들이 앞으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실적들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서 궁금한 트럼프 수혜 업종 그리고 이제 트럼프 때문에 눌려 있는 업종을 이제 저희가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러면 허재한 상무님께서 지금 장에서의 대응하면서 보아야 될 뭐 이 자본금별로 뭐 중형주 얘기하셨고 스타일 얘기도 리포트에 좀 있었는데요. 어떤 유망, 어떤 섹터가 좋아 보입니까? 네. 예,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씩 그 주가의 하단이 단단해지고 있고 좀 네.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주가 지수를 물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만은 네. 최근에 연초 이후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형 사이즈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아주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형주스러운 스타일 쪽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스타일 쪽에서 저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에다가 네. 또 조선도 예를 들면 약간 엔진 기자재 이런 쪽, 네. 네. 그다음에 기계 중형주죠, 기계 같은. 예, 그런 주에다가 IT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소부장과 같은 조금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저희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로 뭐 대형주로 쭉쭉 끌어올리기보다는 기관으로 표현한다면 약간 수익률 게임하는 그런 테마나 섹터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시황 해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